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묘정에서 우리가 종자 소독, 벽시 소독하고 다음에 묘상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본답에서도 드론이나 이런 거 뿌렸을 때 이 깐부기가 되게 문제가 되죠. 깐부기서부터 이런 것을 전부 다 잡아서 수거성 병해를 다 잡아서 최상급의 벼가 야 밥맛이 진짜 좋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그 모두싹이고 다 이렇게 다 뿌리게 되죠. 요새 드론 쪽으로 많이 뿌리게 되고 있습니다. 드론. 또 이렇게 시설채소에서도 하고 다음 배추 뿌력병에서도 잡아주게 되고요. 이게 지금 양파 녹균병의 증상들입니다. 요게 지금 조금 문제가 돼요. 녹균병에 대한 걸 잘 잡아야 되고요. 이거 녹균병을 잡을 때는 특히 이 끝으로 칼슘이 이동을 못할 때 많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모두싹에다가 만약에 생긴 거라 그러면은 모두싹에다가 이런 쉽게 칼슘제를 해가지고 뿌리면은 녹균병 잘 잡습니다. 이게. 또 흑색 썩은 균형병도 잘 잡고 마늘에 잎마늘병도 잘 잡고 흑반병, 무릎병, 총체까지 다 잘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근 비대 이런 잘 되고요. 이런 고추에서 진니물서부터 총체 이런 것까지 동시에 탄저병까지 다 동시에 잡게 되고 엽채를 경우에서도 모두싹 4종 가지고서 잘 잡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채를 재배해서도 이 방풍나물, 두릅까지, 취나물, 어휘까지 다 잘 잡게 다 되어 있습니다. 상품성이 사람들이 맛을 보면서 진짜 향긋하고 품질이 좋다. 그걸 다 느끼게끔 해줍니다. 자, 이런 작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고요. 이게 이제 감자의 개경 형성입니다. 잘 됐죠? 엽색이 딱 그냥 아주 물른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하우스 감자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일찍 심었을 때는 11월 중하순에 심었을 때는 때가 12월 말에 동지때로 가다 보니까 뿌리가 별로 안 나와요. 그 상태에서 얘들이 월동을 해가지고서 생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뿌리가 적은 상태에서 약간 웃자라면서 얘들이 줄기가 가늘고 좀 포기가 빈약한 쪽이 많아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해서 연도 전에 심냐, 12월 전에 심냐, 또 1월 달에 심냐에 따라서 뿌리 관리가 좀 틀린 점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하우스에서는 약간 웃자라고 충실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 마디 충실도를 높이는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면적을 더 늘려야죠. 또 연면적을 늘려놓게 되면은 나중에 약간 우거지게 되면은 웃자름이 또 생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도장 억제 기술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웃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눌러줘야 돼요. 그 눌러주고서 확실히 잡은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는 구근 비대제로서 왕건이라든가 그런 걸 그때 쳐야 됩니다. 의외로 하우스에서 왕건 이런 거 알잘거나 이런 것은 여기에 아미노산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10%가 들어가 있고 물론 구근을 비대시키는 인산 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구근 비대시키는 성분 충격을 주는 것은 인산하고 가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해서 하우스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구근 비대자 그냥 치지 그렇게 되면은 더 웃자라면서 영양 생장으로 더 치우중을 하다 보니까 구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보셔서 좋은 하우스는 전후 좌우를 딱 보더라도 이 높이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엽색이 구가 비대될 때는 서서히 황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얘들은 뭐냐면은 거꾸로 이렇게 우거지면은 생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이 몸 안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위로 더 클 났고 하루가 다르게 클 났고 엄청 발버둥 치는 게 감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눌러주고 생식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좀 이따 중요한 거 몇 가지 나올게요. 그래서 아까 산광싹 틔우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 싹이 고르게 트게 해가지고서 부러지지 않을 만큼만 트게 나와가지고서 그걸 심는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고서 그거를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친환경으로 볼 때는 잘 자란 분재라든가 몇 가지 항균력을 갖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건전하게 하는 거. 그걸 묻히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요새 기랑 미생물이라고 아그로믹이라든가 엑스칼리버 그런 미생물이 나옵니다. 미생물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일로 썩어 들어가는 흙집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을 전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온도가 낮은 시점에 그때 뿌리가 덜 뻗기 때문에, 뻗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초반에 필요한 그 미량 성분들을 빨아들일 힘이 없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바르는 약에다가 미량 성분 영양제를 가루를 살짝 넣어가지고서 같이 분해 처리해서 뿌리 주변에 나중에 녹아서 나오게 만들면은 생육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게 마늘 파종할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 이식할 때 그때 흡수를 물에 타서 흡수도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직접 파종을 하는 거에서 그 가루를 넣는데 그런 성분이 영양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철분서부터 아연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가루를 아주 살짝만 넣어가지고서 분해 처리하고 기량 미생물하고 넣어주면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좀 더 작물이 더 뿌리가 더 뻗게 하고 또 병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렇게 감자는 산광을 해서 똑고르게 나오게 한 상태, 그 상태에서 초반 생육을 되게 빠르게 해줘야 돼요. 날짜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3월 중순에 심었다고 그러더라도, 뭐 3월 10일에 심었다고 그래도 5월 1일까지, 5월 1일에서 5일까지 요 사이에 꽃이 만발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날짜상으로 별로 없어요. 근데 심은 상태에서 상광을 안 하게 되면은 싹 터서 싹이 올라오는데 벌써 보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라 올라오는데 천천히 크다 보니까 언제 꽃이 펴요? 작년도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도 5월, 15일, 20일이 돼서야 그때서야 꽃이 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캐보면은 감자 크다 말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얘들이 요 상태만 되더라도 있잖아요. 지금 온도가 낮다 보니까 노랗게 돼 있죠. 이 상태만 되더라도 영양제를 뿌리게 되면 있잖아요. 엄청나게 빨아들여서 탄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요 순간에 바로 뿌리 발근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러면 뿌리가 착 뻗어 들어가면서 땅속에 있는 미량성을 흡수하면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새뿌리가 이럴 때 유효하게 쓰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잎이 장에도 여러 가지 그 미량 성분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뜨겁고 건조할 때 칼슘이 흡수가 안 되면은 이파리에 장애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칼슘 전문 약제인 아르케비 들어간다는 거. 또 이게 짓누르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뿌리가 잘 뻗고 그러면은 영양물 골고루 올라오면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항상 생긴다 그럴 때는 있잖아요. 엽색이 엷으면 안 돼요. 나중에 약을 뿌릴 때 있잖아요. 요소나 아니면 아미노산 액비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로서 질소지를 보충을 해서 이 감자 이파리는 진한 색깔이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진한 색깔. 그래야지 바이러스는 이게 영양이 떨어지면 이렇게 더 심해져요. 아니면 바이러스 경감제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역병 피해입니다. 역병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이런 코사이더 쿠퍼 계통으로 그 스나이더인가요? 쿠퍼 스나이더? 이게 해서 역병에 대해서 잡는 친환경 약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친환경에서는 아인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요. 아인산은 직접적인 치료 효과보다는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가지고서 역병, 녹균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아인산 쪽입니다. 또 그걸 전문적인 이런 그 스나이더, 쿠퍼 넣어가지고서 만든 아인산하고 쿠퍼하고 섞은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런 역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자는 있잖아요. 한번 우거지기 시작을 하고 비가 자주 온다 그러면은 그걸 한 번 정도는 먼저 예방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방이 안 되게 되면은 나중에 생긴 상태에서는 우리가 친환경 약재가 방제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게 병충해 방지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 감자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그 더덩이병도 생기고, 더덩이는 좀 세균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름병도,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 무름병도 약간은 세균적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흑지병이라든가 곰팡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지 않고서 곰팡이하고 세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볼 때는 은나노크린이라고 그러는 약재입니다. 은나노크린. 근데 얘들은 뿌리면은 8시간이면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그 대신 곰팡이 세균을 다한 것은 전부 다 잡아줘요. 그 대신 살균을 하고 아주 태워서 다 이 병원균을 다 잡아주는데, 문제는 그쪽 부분으로 다시 다른 병균들이 침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두싹하고 있잖아요. 이 모두싹하고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이거는 그 무독성으로 효과가 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건 순간적으로 잡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동시에 했을 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자에서는 그렇게 썩 벌레에 대해서 노린재라든가 나방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안 삼지만은 초반에 생기는 진드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충삭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진드물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참진이라든가 이런 그 진드물 약재가 몇 가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드물 약재하고 그 방제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군뱅이에 대한 거, 또 수학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또 불량 감자들,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검게 변한 것은 있잖아요. 전부 다 잔뿌리가 없어가지고서 수분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칼슘을 흡수를 못할 때 거의 다 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자의 경우에 두둑이 살짝 갈라지면서 알이 하루가 다르게 쭉 큰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순간에도 칼슘을 뿌려줘야 됩니다. 또 뭐냐면은 우리는 막바지까지 맨 끝에까지 어떻게 보면 구근 비대제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지만은 실제로 학교 급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장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맨 마지막에 뜨겁고 건조할 때 수확하기 전에 칼슘을 넣어가지고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품한 감자가 속에가 갈변돼 있고 신부가처럼 이렇게 속에 비고 검게 변한 게 없어야지만이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피가 커지고 또 막바지에는 지금 이 세포를 보호해주는 칼슘제에 대한 것을 좀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쓴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종서소독이고요. 자,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보죠. 이게 보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한번 얼면은 잘못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서를 있잖아요. 아예 겨울에 추울까봐 그 저온 저장고에다 넣어두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 좀 공기가 통하지만은 보온을 잘 해줘야 되고요. 자, 이게 파종하는 모습이죠. 다 이거 찢어주는 모습이고, 다음에 연면적 확보할 때 이 조직을 치밀하게 해줄 때는 요게 알 같은 에코라고 하는 이게 아까 철분서부터 아연 여러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거고, 다음에 유리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면은 성능이 더 좋아진 그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친밀도를 높이는 거고, 이거는 연면적을 더 늘려가지고서 초반에 영양 생장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성장이 탄력을 받아야 돼요. 그 대신 이 아미노산만 치게 되면 멋대가리 없이 더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요게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을 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연면 살포를 한 번씩 교대로 하게 되면은 다양한 15가지 되는 미량 성분이 있잖아요. 서로 각자의 기능을 골고루 하면서 효소의 활동을 도와줘가지고서 조직이 치밀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중간 마디가 좀 더 짱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파리가 더 우거지게 되면은 감자는 이쪽 중간 마디가 확실히 우절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한 번 정도 주산을 줘가지고 조직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물 주는 작업도 하죠. 자, 감자꽃이 필 때, 요때 뭐냐면은 밑에서 생식생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5월 5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5월 5일을 왜냐면 금방 5월 15일 날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비대되는 속도가 늦어져요.
비대는 물론 더 되죠. 날짜가 지나기 때문에. 그 대신 정상적으로 비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더 오랜 더 당겨야 되고, 좀 더 당길 때 이런 알마니를 쓰게 되면 알이 더 비대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광합성에 대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파를 두껍게 만드는 작업, 또 그래서 장애가 없도록 만드는 작업은 우리가 좀 더 그 좋은 감자, 애들한테 있잖아요. 야, 이 감자가 왜 이렇게 맛있냐? 그 느낌이 들게 하려면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마그네슘제를 쓰게 되면 있잖아요. 감자 맛이 기차게 좋아집니다. 맛을 만드는 게 마그네슘이 1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우리가 유황, 다음에 가리. 그 세 가지가 이런 맛을 좌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웃자람이 올라갈 때 이때 강력하게 잡아줘야 돼요. 웃자람을. 또 이것도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 결핍에 대한 거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개경 비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크기가 똑같이 만들어줄 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 붕사비료, 붕산 쪽을 살짝 넣어서 뿌려주게 되면은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뭐냐면은 이 품종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형태대로 제대로 나타나게 만들 때는 붕서 성분이 되게 중요한 성능을 발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상 증상이 생긴 것도 전부 다 처음에 뿌리가 못 뻗어서 뿌리가 토양 속에서 수분 조절을 잘 못할 때, 경화가 될 때, 또 부패할 때 이런 것들을 아까 기랑 미생물로 잡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은 극도로 건조하다가 갑자기 비가 많아지면은 2차 생장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장애 증상, 또 순치게 하게 되고 기계로서 수확을 하는데요. 이런 황토밭이 있잖아요. 오래된 것은 이런 그 완충력이 떨어지면서 거꾸로 더 썩고 물르고 이런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장애가 많아지고 이 역병 피해입니다. 또 더댕이병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세균성으로 이 더댕이병 때문에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납품을 못하는 경우도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아까 은나노크린, 또 영일스마트 이런 우리가 여기서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은나노크린을 살포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친환경 추천 약재에 대해서 우리가 곰팡이에 대해서 이런 약재, 아까 또 그러고서 이런 여러 흡즙 해충이라든가 또 나방 유충 이런 데서 쓰는 약재 이런 것들을 다 구별을 더 해놨습니다. Here we go.